지천으로 정보가 많은 시대입니다. 너무 많아서 천할 정도로 정보가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는 정보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농담TV입니다. 고추 전반기 추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위치에, 어느 정도 간격에, 그리고 어떠한 비료를 가지고 얼만큼의 양으로 추비를 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추비 시기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정식한 간격에 따라서 또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둑을 만들 때 밑비료, 즉 기비를 넣은 상태에 따라서 또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모종의 상태에 따라서도 추비 내용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추비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고추는 주간 간격이 45cm입니다. 제가 주변에 살펴보면 고추 간격을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20cm 간격으로 심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고추와 고추 사이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추비를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좀 떨어져서 이렇게 V자 형태를 그려서 추비를 할 수도 있고, 만일에 저처럼 45cm나 제가 과거에는 50cm 이상도 한번 실험적으로 심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운데 구멍을 뚫고 주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보통 정식을 하고 나서 2주에서 3주 정도 그 사이 또는 그 언저리에서 첫 번째 추비를 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어린 모종을 심었다,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노묘라고 부르는 분지가 갈라지고 꽃이 피고 심지어는 첫 번째 방앗다리에 고추가 열린 그러한 모종을 심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고추나무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시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겨순이 나고 뿌리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이 시비하는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모종을 심었고 첫 번째 추비를 정식한 후에 약 2주 정도 후에 실시하고, 그리고 주간 간격을 충분히 떨어뜨렸을 때는 이 가운데 추비를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굳이 이 멀찍이 추비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 고추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비의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이쪽에 구멍을 뚫고 추비를 하게 되면 그 추비량의 대략 한 30%는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30 내지 40%는 땅 속에 흡수되고 만다고 합니다. 나머지 약 30%가량이 이 고추에 흡수되게 되는데, 고추 두둑의 밑거름이나 주간 간격이나 추비 시기나 모종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추비를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구멍을 뚫고 추비를 하고 나서 반드시 이 흙으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사라지는 30%를 최대한 붙들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고추 사이에서 V자 형태로 멀찍이 떨어져서 이만큼 비료를 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고추를 심은 간격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상태의 모종을 심었느냐, 그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정식한 후에 얼마 만에 첫 번째 추비를 하느냐, 이것 또한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심은 모종이 어린 모종이고, 그리고 지금이 심은 지 2주일 정도 된 시점이고, 두둑을 만들 때 밑거름을 거의 주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소 위주로 시비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심은 지 2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추에 비교적 가까이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은 어느 정도 주느냐, 기비를 거의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스푼 정도 충분히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만일에 노묘를 심었다, 주간 간격은 40cm 이상
넓게 심은 경우, 그리고 정식을 한 지 3주 이상 된 경우, 또한 두둑을 만들 때 밑거름을 많이 넣은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는 NK 비료로 시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고추 하단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이럴 때는 충분히 V자를 그려서 이 아래쪽에 시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비 양은 한 스푼 정도를 시비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두 가지 경우 다 마찬가지로 공기 중으로 유실되는 비분의 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닐을 뚫고 시비한 다음에 이 흙으로 덮어주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추 추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형화된 공식을 가지고 정식한 후에 며칠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추비를 하고, 추비는 어떤 위치에 하고 어떤 비료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추비의 양은 얼마만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비료를 가지고 추비를 하느냐도 많은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질소 비료를 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복합 비료를 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삭거름이라고 하죠. NK 비료를 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역시 공식처럼 어떤 비료를 줘야 한다, 그러한 것도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추비 시점에서 이미 꽃이 폈고 고추가 열리기 시작을 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NK 비료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고추 모종이 상당히 어리고 초기 활착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판단할 때는 질소질 위주의 요소 비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밑비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복합 비료를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추비하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코드를 빼놨는데 이 통에다가 제가 공급하는 영양분들을 담은 다음에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쪽 하우스와 노지에 양분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관주하는 양분을 넣어서 이쪽에 0.5마력 수중 펌프입니다. 이 펌프를 이용해서 하우스와 저쪽 밖에 노지에도 동일하게 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하우스입니다만은 노지에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관이 두 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물에 녹여서 관주 형태로 시비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이 오른쪽 줄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하고, 이 반대편에 있는 점적 테이프를 통해서는 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위치를 바꿉니다. 이쪽에 오른쪽에 관을 통해서 물을 주고, 그때는 저 반대편 관을 통해서 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물과 양분 공급의 위치를 바꿔주는 것이 뿌리가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액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담근 지 한 2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내용물은 고추 잔사가 상당 부분 차지합니다. 겨순을 따는 경우라든가 고추 농사가 거의 끝날 즈음에 남아있는 새순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원료를 차지하고, 그리고 감자가 또 들어 있습니다. 미생물이 번식할 수 있는 먹이가 되도록 감자가 들어 있고, 당밀도 들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들어 있고, 이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 가지 풀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 감자라든가 몇 가지 천연약재로 쓰이는 그러한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액비를 담근 다음에 최소한 1년 내지 2년 이상은 묵혔다가 관주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관주용 전용 비료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써보니까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것은 요소 비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NK 비료가 되겠고, 이것은 NPK니까 복합 비료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양분을 공급할 때는 좀 원활한 활착을 돕기 위해서 질소 위주의 비료를 녹여서 줍니다. 저 고래통 하나에
종이컵으로 하나 정도 양을 줍니다. 그리고 양분이 부족한 느낌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복합 비료를 녹여서 줍니다. 또한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시기가 되게 되면 NK 위주로 시비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다 한 번에 종이컵으로 한 컵 정도의 양을 시비하기 전날 물에 타놓으면 이튿날 와서 보면 다 녹아 있으니까 그것을 물에 타서 시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름망입니다. 제가 그냥 철사로 임의로 만들고 위에다가 양파망을 씌워서 사용을 하는데, 혹시나 이 액비에도 찌꺼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덜 녹은 이러한 비료 성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그것이 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게 되면 점적 테이프에 물 나오는 구멍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조잡하게 만들긴 했지만 이러한 망을 이용해서 걸러서 공급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에 칼슘이 있고 붕산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붕소죠. 그런데 모래 형태로 밭을 만들 때 넣는 붕소를 붕사라고 하고, 모래사자를 써서, 그리고 이렇게 가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물에 녹여서 공급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연면시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붕산이나 붕사나 마찬가지로 붕소의 각기 다른 형태입니다. 이 칼슘하고 붕산은 제가 2주에 한 번씩 양분을 공급할 때나 물을 공급할 때 함께 넣어줍니다. 제가 이 액비하고 비료를 넣는 주기는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양분을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2주 단위로 추비를 한다 라고 가정을 할 때, 추비를 하고 나서 처음 일주일 동안은 그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보다 많은 양의 양분이 과잉 공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후반기 일주일 동안은 필요로 하는 양분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양분이 공급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일주일은 과다 성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성장에 장애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작물들의 비정상적인 성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의 고가가 발생하는 것도 그러한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분의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적은 양일지라도 자주 추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사가 끝난 늦가을하고 농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2차례씩 토양 검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추세이기는 한데 양분이 쌓이는 염류집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액체 형태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1년에 제가 사용하는 비료의 양이 예전처럼 두둑 옆을 뚫고 준다든가 헛골에 뿌려서 줄 때보다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토양에 양분이 쌓이는 염류집적 현상을 막는 데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먹는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사를 놔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가 훨씬 더 효과가 빠르듯이 두둑에 구멍을 뚫고 추비를 한다든가 헛골에 뿌린다든가 그러한 것보다는 물에 녹여서 관주 형태로 공급을 하는 것이 효과는 확실히 빠른 것 같습니다. 관주해 주고 나서 다음날 확인해 보면 눈에 띄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고추를 정식하고 나서 추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하는지 제 경우를 소개해 드렸으니까 영상 보시고 나서 시청자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천으로 정보가 많은 시대입니다. 너무 많아서 천할 정도로 정보가 많은 시대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는 정보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어렵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잘 의사결정을 하셔서 농사 짓느라고 고생들 하시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담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